일단은 기본적으로 NC 스피오스는 이제 기하 강화 기반 툴입니다. 그래서 파동적 성질, 어떤 양자성 성질을 일단은 무시를 하고 빛 자체의 직진성이나 진행 특성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광학 경로라든지 어떤 산란, 그리고 분산,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펙트럼 영역에서 어떤 식의 이제 광해석 경향이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메트릭, 라디오메트릭, 칼라메트릭, 스펙트럴 애널리시스가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쪽에는 주로 포토메트릭 영역보다는 라디오메트릭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에너지량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 분석에 필요한 이런 소스라든지 실제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직접 그 특성을 만들거나 또는 측정을 통해서도 라이브러리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 인공위성과 디펜스 쪽은 그 파장 영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이상급의 패키지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시광선 영역 외에 자외선과 적외선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을 이제 마련을 해 놓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더 넓게 이제 그 파장대를 분석을 할 수 있게 이제 FIE라고 하는 파장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마이크로까지 저희가 그 해석 가능한 파장대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여지시는 네, 여기 100마이크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분석을 할 수 있는 최종 범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NC 스피오스를 활용해서 인공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넓은 영역에서 어떤 에어로나 디펜스 쪽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종 서머리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광해석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어떤 재질이나 광학 특성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오픈소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특정 이런 라이브러리 외에 내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거나 만들어야 되거나 또는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는 경우는 측정을 통해서도 뭐 라이브러리화를 시켜서 그 파일을 바로 스피오스에 넣어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광특성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어떤 소스, 광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장 영역이 넓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IR, UV까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스피오스가 이제 실제 렌더링이라든지 휴먼 비전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기반이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조건, 주변 외곽이라든지 주변 배경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해석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광원에서 둘 다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센서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센서랑 조금 다른 의미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 광해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분석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거를 정의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센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포토메트릭, 라디오메트릭, 스펙트럴, 그리고 이제 칼라메트릭도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이쪽 분야는 라디오메트릭 결과를 보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주로 적외선 영역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이제 라디오메트릭 결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라디오메트릭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어떤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어떤 방사 조도나 또는 이제 휘도라든지 그 외의 광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정량적인 분석 값을 이제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어떤 광 해석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들을 다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들을 여기 보시는 CAD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은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CAD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그때부터 이제 요 옆에 보여지는, 왼쪽에 보여지는 세 가지 세팅을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주변 환경까지 고려가 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넓은 영역의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각각에 맞는 특성을 집어넣고, 그리고 광원이 들어가는 위치에 광원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뭘 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세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 경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엔시스 스피오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미리 보기,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경향이 나오는지를 이제 분석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벌스 시뮬레이션을 통한 렌더링, 그리고 다이렉트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제 정량적인 값 도출까지 이제 거의 모든 그런 광해석 결과를 뽑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과값을 뽑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시스에서는 보면은 뭐 실제 이제 가상 그 측정,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뿐만 아니라 뭐 미광 분석이라든지 또는 법규 만족 여부 판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결과 분석을 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사실 결론에 대한 어떤 PPT라고 그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오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유즈 케이스로 설명을 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이렇게 서머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애드온 모듈 중에 이제 옵티컬 센서 테스트라고 하는 OST 모듈을 추가를 했을 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위성이 있고 인공위성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위치를 시켰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카메라의 스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얘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바로바로 해석을 통해서 뽑으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다가 위치한 어떤 카메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이런 그리드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엔시스 스피오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 뽑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보여지는 어떤 FOV의 스펙에 따라서 그 실제 이제 이미지를 뽑았을 때 어느 영역까지 얘가 볼 수 있는지 그런 앵글이나 그리고 이제 요 범위 자체를 가시광선 영역 이제 파장 범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이제 주간 야간 환경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까지 더 확장을 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메라를 추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즈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약간 어드밴스드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스피오스를 통해서 뭔가 인공위성을 띄운 상태에서 카메라를 두고 걔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오직 스피오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 영역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총 세 가지 툴이 한꺼번에 그 연동을 통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보여지시는 요 이제 소프트웨어 마크가 스피오스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STK라고 해서 그 작년 초였나? 작년에 저희 이제 엔시스에 또 새롭게 합병된 AGI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저희 엔시스의 또 다른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이제 STK라고 하는데요. 이 STK와 그리고 스피오스 그리고 이제 엔시스 메커니컬 저희가 이제 기구 그리고 기계 또는 방열 해석에 쓰이는 툴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툴을
그 멀티피직스 기반으로 서로 연동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짜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좀 어드밴스드한 그 해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스피어스 단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강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파장대에서의 뭐 레이트레이싱이나 또는 정량적인 분석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SDK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를 같이 엮게 되면은 SDK는 이제 위성 궤도를 설계를 하고 어떤 태양이라든지 이제 지구나 알베도라고 하는 어떤 입사와 관련된 플럭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각도 등을 계산을 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얘랑 스피오스랑 맞물려서 좀 더 이제 더 넓은 영역의 분석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플러스로 이제 방열 해석을 할 수 있는 엔시스 메카니컬과 같이 이제 엮여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주 환경, 스페이스 환경에서의 이제 서멀 해석, 네, 방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로서 이런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를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첫 번째 유즈 케이스와 그리고 두 번째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